자, 부활절 프로젝트 기동 유튜버와 함께하는 시간 이제 세 번째 갑니다. 한국교회 다음 세대가 현장에 복귀를 하면 이 현장에서 어떤 걸 만들어갈 수 있을까? 그때 바로 그들을 통해 유튜브를 통한 우리 교회의 자세한 이야기가 소개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꼭 만나야 되는 두 명의 남자. 번개탄 TV 초창기 때 정규 방송 제안했다가 까인 남자. 본인들 바빠지고 본인들 일 많다고 자기들이 시간 될 때만 오겠다고 모든 스케줄 나한테 맞추라고 번개탄 천여 명의 사역자 중에 유일하게 프로그램을 깐 두 명의 남자. 나도 박길영 전사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마이크라도 자꾸 얘기해 주시면 되잖아. 이 사람들이 네, 마이크도 안 잡고 마이크 있잖아. 오랜만이라서. 오랜만이다. 나도움 목사님 먼저 인사해 주시고요. 네, 반갑습니다. 불러서 감사합니다. 나도움입니다. 네. 이제 뭐 간단하시네요. 박길영 전사님. 네, 정규 방송을 거절하고 후회하고 있는 남자 박길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농사짓는 유튜버. 네. 농사짓는 유튜버. 찾아가는 유튜버 나도움 목사님. 예, 그러고 있습니다. 오늘 많이 피곤해 보이는데 이놈. 예. 이놈 지금 많이 피곤하죠. 전주설 나가지고 늘 피곤해. 지금 맨날 돌아다니니까 좀 피곤한 거야. 예, 전주설 나왔습니다. 일단 근황 토크 잠깐 갑시다. 근황 네, 어떻게 네. 지내는지 요새 박길영 선생님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 거예요? 네, 요즘 저는 되게 정신없이 지내고 있는데요. 근데 유튜브 쪽이랑 이제 SNS 마케팅 쪽으로 워낙 문의를 많이 받아가지고 그거 지금 한 7군데 도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 것도 지금 관리 못하고 되게 정신없이 있고. 이야. 그리고 누구나 꽃이 있다라는 노래를 예전에 만들어놨었는데요. 그걸 이제 유튜브 보시고 또 이렇게 다른 분이 전송해드렸는데, 근데 이제 그거를 보고 또 연락 와가지고 이제 아마 노래로도 사용 많이 할 것 같아요. 찬양 쪽으로. 네. 그래서 야, 그럼 지금 번개탄 말고는 다 도와주는 거네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네. 네, 그런 것 그러네. 같네요. 정말 많은 데를 다 도와주고 있네. 네, 지금.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이제 농업 쪽으로 회사를 차렸어요. 하나. 그래서 이제 특허 기술 이전 받아서 하는 거 해가지고 그쪽으로 이제 먹고 살 건 마련할 테니까요. 그래서 그쪽으로 회사도 차려서 사업자 내고 지금 그쪽 좀 추진하고 그럼 있습니다. 논 샀고 사업체 차렸고 여러 군데 다 도와주고 있고 노래 잘 됐고 모든 게 다 잘 된 거네. 그래서 요즘 말은 엔잡너죠, 엔잡너. 노래는 안은종 목사님이 딴 데 이제 보냈는데 거기 단체에서 연락 와가지고 감사하더라고요. 한국밖에 싱글 낸 게 없는데 그걸로 연락 와서 네, 여튼. 네, 그러네요. 좋겠다. 번개탄 안 도와주는 건 아닙니다. 안 도와주잖아.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안 도와주잖아. 자, 나도움 목사님 근황 토크 좀 하자. 네, 저는 뭐 이렇게 길령이랑 비교하면은 좀 상당히 조용히 지내고 있는데 네. 그래도 전국을 열심히 다니고 있고요. 네. 그래서 열심히 학교들도 방문하고 다니고 있고 그 외에도 뭐 여러 모임들이나 요즘에는 뭐 중고등학교만 가진 않으니까 대학교들도 가고 열심히 때로는 이제 오히려 유튜브보다 열심히 또 요즘에 또 코로나가 끝나갈 쯤이어가지고 약간 오프라인 모임들에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사실은 보니까는 저 우리나라에서 코로나가 퍼지는 속도보다 나도움이 돌아다니는 속도가 더 빠르다는. 거의 제가 피해 다닌 느낌. 코로나 안 걸렸지 근데. 코로나가 퍼지는 속도보다 코로나를 피해 다니는 나도움 돌아다니는 속도가 더 빠르다. 더 빨리 가서 코로나 안 걸렸어요. 되게 신기하게. 저도 걸리고 다 걸렸거든요. 걸렸는데 안 걸렸어요. 원래 저 사람이 걸려야 되거든. 전국 모든 곳을 나가니까. 제가 어쩌면 전파자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저 사람은 안 걸리잖아요. 네, 되게 특이하더라고요. 그만큼 변하지 않고 돌아다니는 네. 사역 여전히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지금 저희가 이번에 부활절 프로젝트로 한국교회 학생들이 이제 현장에 오면 우리 교회에 브이로그도 좀 찍어보고 싶고, 왜냐면 이제 유튜브 많이 보고 자랐으니까 나도 기독 유튜버가 한번 돼볼까? 나도 유튜브 한번 찍어볼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초, 중, 고 청년들에게 선배님들의 경험을 좀 이야기해주고 또 조언도 좀 얘기해주고 어떻게 하면 그래서 조금 더 알차게 도전할 수 있을까? 그래서 뭐 워낙 그 관리 사역을 많이 하시는 박길영 선사님이 유튜브 사역에 대해서 유튜브 영상 제작 뭐 이런 거에 대한 노하우 팁 저희 스태프들은 받아 적을 준비가 돼 있어요. 사실 뭐 남들을 위한 방송이라 우리의 방송이라 생각해 주시고, 우리 나도움 목사님은 그러면서 우리가 사람을 만날 테니까 컨텐츠를 만들 텐데 전사님이 만나는 많은 목사님이 만났던 많은 사람들과 컨텐츠를 보면서 그 다음 세대가 조심해야 될 거, 주의해야 될 거, 그리고 또 한번 도전해 보면 좋을 만한 내용들을 지금 PPT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거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두 분의 강의 먼저 이어서 듣고 우리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오늘 좀 많이 풀어주고 가세요. 오늘 풀고 가서 또 언제 올지 모르죠. 진짜 오늘 진짜 엑기스 안 풀면 안 보낸다 집에.
용서 안 한다. 다음에 다시 한번 부르세요. 아니 바빠서 못 와요. 자꾸만 뭐 추수 처리해요. 모내기 하고 있어요. 대선 준비 중입니다. 이 사람이 막 이게 너무 바빠. 대선까지는 아니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지금 막 여러 도와주는 가지가 게 많아서. 있어요. 네 진짜 오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길령 전사님부터 강의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네, 유튜브 강의 15분이니까요. 저희 26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제가 지금 그 계약이 좀 돼 있어요. 마케팅 쪽 이런 교육이나 이런 계약이 돼 있어가지고 1대1 컨설팅에서는 원래 이런 걸 얘기 안 하기로 했는데 이제 양해를 구하고 왔습니다. 좀 번개탄이라 좀 특별해서 아무튼 15분 동안 여러분 유튜브 하는데 필요한 것들을 거의 다 얘기하고 가도록 할게요. 네, 시간이 되면. 일단 유튜브 하면은 맨 처음에 기초는 이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처음에 구독자를 절대 부탁하시면 안 됩니다. 유튜브를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딱 두 가지거든요. 첫 번째는 친구가 엄청 많거나 아니면 친구가 한 명도 없어야 돼요. 둘 중에 하나에 해당되는데 어설프게 친구 있으면 유튜브를 키울 수가 없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친구가 너무 많거나 친구가 아예 없거나 여기서 많다는 거는 친구가 한 5,000명에서 10,000명 정도 나랑 너무 친한 친구 아니면 아예 친구가 없는 게 유튜브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인데 대부분은 유튜브를 시작하고 나서 왜 유튜브를 못하냐면 친구가 어설프게 많아서 그래요. 저처럼.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처음에 유튜브를 만들 때 처음에 우리가 유튜브 만들면 뭐 하는지 알아요? 유튜브를 어떻게 만드는지 되게 헷갈려합니다. 그러다가 뭐 사진 이렇게 하나 올려놓고 영상을 띄울까 말까 고민하다가 영상도 못 띄운 상태로 어쨌든 유튜브를 만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맨 처음 하는 게 뭔지 알아요? 맨 처음 하는 게 이제 주변 사람들 가족부터 시작해서 나랑 정말 친했던 사람들한테 나 유튜브 만들었어 나 이제 유튜브 할 거야 하면서 구독 부탁을 합니다. 이거 여기서부터 잘못된 거예요. 구독 부탁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좀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유튜브를 할 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영상을 잘 만들면 사람들이 보겠지. 내가 영상을 재밌게 만들면 사람들이 많이 봐주겠지. 조회수가 올라가겠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제가 그냥 핸드폰만으로요. 핸드폰만으로 마이크도 안 쓰고 핸드폰 하나 가지고 편집하고 찍어서 제일 많이 조회수 난 게 250만 회거든요. 딱 핸드폰 하나만 가지고 있습니다. 직접 등장하고 그러니까 제가 등장하지 않고 제 친구를 시켜가지고 등장했는데 그렇게 등장하기 250만 회가 찍혔어요. 그리고 대부분은 찍는 것마다 10만 회에서 20만 회, 많게는 100만 회 정도 찍혔는데 한 달 사이에 한 100만 회가 한 10개 정도 찍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구독자가 한 2만 명 그냥 수직 상승했는데 그래프로 나와요. 근데 이걸 할 때 했던 건 핸드폰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장비 마련해야죠. 영상 어떻게 하지? 컨셉 짜야죠.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모든 게 다 필요가 없습니다. 유튜브에서. 왜냐면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기독교 유튜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유튜브 전체를 얘기하는데 유튜브에서 기억하셔야 될 건 뭐냐면 우리는 영상을 사람을 보여주기 위해서 올린다고 생각하지만 철저하게 이 영상을 전달해 주는 거로 도달유래라고 하거든요. 이 영상이 퍼지게 만드는 거는 회사입니다. 회사. 어디요? 구글이에요. 유튜브로 따지면 구글이고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은 메타라는 회사 이름 바뀌었죠. 페이스북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회사가 자기네 회사가 정말 소위 말해 사업이 잘 되는 거죠. 장사가 잘 되고 돈을 잘 벌게 해주는 영상을 많이 퍼뜨려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잘 만들고 사람들이 재밌게 보면 이 영상이 이렇게 그러니까 은어로 이루어져 떡상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떴다고 하는데 갑자기 엄청나게 사람들한테 퍼지고 그래서 뭔가 보겠지 이러는데 그거를 보게 만드는 거는 절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본다고 해서 그게 퍼지지 않습니다. 정확하게는 회사가 하는 거고 회사가 그 유튜브 안에 뭘 넣어놨냐면 AI라는 걸 넣어놨어요. AI 인공지능. 이 AI가 뭐냐면 옛날에 이세돌하고 뭐가 바둑을 뒀죠? 네, 알파고가 둘이 바둑을 두잖아요. 근데 그때 누가 이겼어요? 알파고가 4판 이기고 이세돌이 1판 이깁니다. 그때 이세돌이 1판 이겼을 때 그 구글 관계자들 어떻게 했냐면 머리를 쥐어뜯어요. 우리는 어떻게 이세돌이 1판밖에 못 이기지? 어떻게 1판만 승리하지 이랬는데 머리를 쥐어뜯습니다. 구글 관계자들이. 왜 그랬냐면 AI의 기술로 사람이 이제 AI 기술이 너무 발달해서 사람이 이길 수 없다라고 판단했었는데 그걸 이세돌이 1판 이긴 거예요. 엄청 대단한 일이었고 그 후에 알파고의 다음 버전까지 나옵니다. 네, 강의할 땐 되게 길게 말씀드리는데 어쨌든 다음 버전이 나오고 그 버전이 어디 들어가 있냐면 바로 유튜브 안에 들어가 있어요. 유튜브 안에 탑재되어 있고 이 AI가 영상에서 좋은 거 안 좋은 거를 걸러냅니다. 사람이 걸러내지 않아요. AI가
사람들이 어떻게 봤냐에 따라서 이 영상을 걸러내고 자기들이 이 영상은 많이 퍼뜨려 줘야겠다 싶은 거를 엄청나게 퍼뜨려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냥 내 주변 친구가 좋으면, 내 가족들이 좋으면, 내가 보기 웃기면 이게 퍼질 거라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웃기고 아무리 아무리 재밌고 아무리 퀄리티가 좋다고 하죠. 영상의 화질이 좋고 이래도 컴퓨터 AI가 판단하기에 좋지 않은 영상은, AI가 판단하기에 이 영상 별로다라고 AI가 판단하면 그 영상은 조회수가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되게 카메라 촬영도 잘하고 편집도 되게 잘하시는 분이 많은데, 근데 그분들이 아무리 해봤자 안 되는 거예요. 가끔 그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사람은 유명한데도 조회수가 안 나오네? 이럴 때가 있어요. 그리고 유튜브를 잘 하시다가도 갑자기 조회수가 현격하게 줄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다 누가 하냐면 AI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AI가 한다는 걸 기억하고 유튜브를 시작하셔야지, 그냥 하면은 절대로 유튜브를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보면은 가끔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유튜브를 성공할 수 있는 방법 얘기하면서 뭐 벼락 맞을 확률이다, 뭐 아무나 되는 게 아니다 이러는데, 아무나 되지 않는 상황은 뭐냐면 내가 이 유튜브가 기계가, AI가 이거를 영상을 퍼뜨려주고 이 영상을 알려주는 거다라는 거를 인식하지 못한 채 그냥 카메라 사고 마이크 사고 그리고 뭔가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거 연습하고 남들 따라하다 보면은 유튜브를 성공할 수가 없어요. 아예 반대로 AI가 뭘 인식하고 어떤 영상을 좋은 영상이라고 판단하고 어떤 걸 퍼뜨리는지 알면 유튜브가 생각보다 훨씬 쉬워요. 그래서 유튜브를 처음 시작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AI가 어떻게 이 시스템적으로 사람들의 영상을 도달시켜주고 안 도달시켜주는지 먼저 알고 해야 됩니다. 모르고 하니까 자꾸 마이크 질 따지고 그리고 영상 화질 따지고 막 이러는 건데, 저는 그냥 핸드폰 그 화질도 보통은 QHD 이렇게 맞춰놓고 하거든요. 제일 좋은 걸 방송 나가는 거. 근데 그런 것도 안 했어요. 왜냐면 영상 편집할 때 용량 많으면 귀찮아가지고 그냥 되게 프레임을 낮춰놨습니다. 낮춘 상태로 그냥 했는데도 그냥 봐요. 그냥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끔 본 영상 중에 뭐 이런 영상들 있어요. 두더지가 그렇게 그 다라이라고 하죠. 대야에서 두더지가 막 그냥 기어다니는데 조회수 한 500만에 나오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냥 동그라미 이렇게 똑바로 그리는데 갑자기 조회수 막 몇백만에 나오고 이런 거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뭔가 열심히 준비해서 한 게 아니라 우연하게 했는데 갑자기 조회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있는데,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다 이런 알고리즘에 의해서 AI가 해주는 어떤 판단에 의해서 그냥 이 영상을 퍼뜨려준 것 뿐입니다. 그리고 이 그러니까 AI가 뿌려주게 하기 위해서 내가 처음 시작할 때 꼭 지켜야 될 원칙이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친구가 엄청 많거나 아니면 아예 없는 이상이 아닌 이상 그냥 구독을 부탁하면 안 돼요. 구독을 부탁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왜인지 설명드릴게요. 자, 이렇게 아주 간단히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구독을 부탁합니다. 누구한테요? 가족들한테 부탁하죠. 친한 친구한테 부탁하죠. 그 다음 뭐가 생깁니까? 영상을 만들어요. 영상을 만들고 나서 우리는 수많은 편집 과정을 거치고 첫 영상을 올리는데 정말 많은 공을 들입니다. 첫 영상 올릴 때. 왜냐면 떨리잖아요. 이거 누가 볼까 하면서 벌써 마음은 100만 유튜버입니다. 사실 처음 영상 올리면 아무도 안 봐요. 왜냐면 구독자도 없고 뭐 관심도 없고 내가 유명하지도 않기 때문에 이 첫 영상 올린다고 해서 아무도 안 보는데 우린 마치 한 100만 명이 볼 것처럼 영상을 올립니다. 그렇게 준비를 해요. 그럼 준비할 때 누가 봐줘요? 누가 이렇게 보고 나서 피드백을 계속 해줘야 되잖아요. 영상을 찍은 다음에 가족한테 보여줍니다. 그리고 친한 친구한테 보여줘요. 이들이 누구예요? 구독자예요. 구독자인데 이들한테 부탁해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요? 막 가가지고 밥 사면서 나 이거 유튜브 만드는데 구독 좀 해줘. 주변에 부탁해주면 안 돼? 여기부터 시작합니다. 자, 여기부터가 오류예요. 고생은 고생대로 다 하고 어떻게 보면 되게 내 마음 신경 써가면서 막 구독 안 해주면 마음 아파하고 상처나면서 막 구독을 부탁하고 다녀요. 그래서 구독을 했어요. 그 사람들이. 했는데 이제 이 구독자들은 뭐예요? 첫 번째, 아예 관심 없는 사람이다. 관심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요? 내 친구의 친구한테 내가 구독 좀 부탁해달라고 하니까 그냥 카톡으로 받은 거예요. 한번 눌러줘. 일단 구독한 사람 첫 번째죠. 두 번째, 내 영상이 올라가기 전에 내 영상을 너무 많이 본 사람들이 구독자입니다. 내 가족들이 내가 영상 올리기 전까지 한 5번에서 10번은 봐요. 그래서 제 동생이 이걸 안 보고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데, 제 동생이 처음에 유튜브 만들었을 때 저한테 오빠 이 영상 어때?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괜찮아? 이거 한번 봐줘. 이거 수정해. 그러면 또 수정했는데 어때? 괜찮아? 다시 봐줘. 조금 여기 이상한데? 이거 다시 봐줘. 글씨체 어때? 자막 깔아야 돼? 말아야 돼? 막 하는데 그거를 한 5번, 6번은 봤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학교에 뭐 강의를 갔는데 갑자기 동생이
그 유튜브로 올린 거예요, 영상을. 그래서 좋아요, 알림 뭐 다 했잖아요. 알림을 해놓으니까 알림이 날라온 겁니다. 알림이 날라오면 저는 어떻게 해요? 봐야 되는데 이미 봤던 영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잡아서 던집니다,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죠? 눌러서 던져요. 안 보는 거죠,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X를 눌러요. 그러니까 닫힘 눌리고 영상을 날려버립니다. 자, 그럼 어떤 현상이 생기냐? 영상을 볼 생각이 없는 사람, 영상을 이미 많이 본 사람, 구독자가 20명이라고 치면은 영상이 내 유튜브 계정에 올라왔을 때 유튜브는 맨 처음에 어떤 작업을 시작하냐면 구독자한테 영상을 전달해 줍니다. 구독자한테 영상을 전달해 줘요. 이 영상을 당신이 구독해 놓은 사람이 올렸습니다 하고 전달을 알림을 딱 보내주는데, 알림이 왔는데 알림을 받은 사람 20명 중에 한 명도 영상을 보지 않고 다 던져요. 안 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조회수가 안 나옵니다. 왜요? 회사가 잘 유지되기 위해서 어떤 영상이 올라왔을 때 사람들이 많이 봐야 되는데 구독자조차 안 보는 영상을 올리면 이걸 영상을 퍼뜨려 줄까요? 안 퍼뜨려 줄까요? 안 퍼뜨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회수가 현격하게 떨어져요. 왜냐면 관심 없는 영상을 자꾸 올리니까. 구독자가 5명이에요. 5명인데 영상을 올렸습니다. 5명이 다 봐요. 재밌어서 또 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영상은 구독자들이 너무 좋아한다. 그러니까 이 영상 구독자들이 좋아하는 다른 계정들의 사람들한테 좀 뿌려보자. 왜? 비슷하니까. 그래서 뿌려주는 겁니다. 뿌려준다고 표현하거든요. 영상을 도달시켜줘요. 처음에는 10명, 5명이 봤으면 조회수가 5 찍히겠죠? 그러면 10명한테 한번 던져봅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또 보잖아요? 100명한테 던져줘요. 그래서 보통은 유튜브 조회수 100만 원, 200만 원 나올 때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 분석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5회 가다가 갑자기 순식간에 조회수 만에서 10만까지 한 1시간 만에 쭉 올라갑니다. 그대로 수직 상승이에요. 이게 이렇게 서서히 가지 않아요. 가다가 수직 상승으로 올라갑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AI가 판단하기에 소수의 사람들한테 전달을 시켜줬더니 너무 괜찮은 영상이다, 이 사람들이 끝까지 본다 싶으면은 더 퍼뜨려주고 더 퍼뜨려주고, 그래서 어떤 한 영상이 1000만회, 2000만회가 나올 수 있는 경우는 10만 명한테 뿌려줬는데 이 사람들이 거의 다 본다. 그러면 100만 명한테 뿌려주고 1000만 명한테 뿌려주는 거예요. 영어 자막이 달려있으면 이제 그때부터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영상이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원리를 이해 못하니까 구독자가 많으면 좋은 줄 압니다. 근데 많으면 좋은 게 아니라 구독자들이 내 영상을 볼 수 있는 사람들, 그 구독자만 모여있는 계정이 진짜 좋은 계정이에요. 이 계정은 1000명만 돼도 수익이 나기 시작하는데 10만 명보다 더 많이 나는 수도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조회수가 엄청나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그걸 잊고 자꾸 구독을 부탁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열심히 100명 모아서 구독시켰는데 100명 중에 5명도 안 봐요, 영상을. 이건 구독자 외에 사람들한테 퍼뜨리질 않습니다. 왜요? 이 영상을 다른 사람들이 퍼뜨리고 이 영상을 보지 않으면 사람들이 영상 재미없네 유튜브 하고 던지면 어떻게 돼요? 유튜브가 망해요. 그러니까 구글은 철저히 자본주의적으로 접근해서 재밌는 영상, 타겟층이 정확한 영상만 퍼뜨려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자꾸 잊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꾸 구독을 부탁하러 다니는 겁니다. 그러면 유튜브 어떻게 돼요? 유튜브가 안 크고 망하고 고생만 하고 카메라 사고 돈만 들이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기억하실 게 구독을 부탁하지 마세요. 구독 부탁하시면 안 됩니다. 구독 부탁한다고 해서 아무것도 되지 않고 0명에서 시작하시면 돼요. 그래서 0명에서 그냥 시작하면 그러면 구독자가 아무도 없는데 누가 봐요 이러는데, 그걸 위해서 마련해놓은 게 뭐냐면 해시태그라고 있어요. 우물정자. 네, 이 우물정자가 뭐냐면 누군가가 당신의 영상을 이 단어를 검색했을 때 볼 수 있게끔 이거 관련입니다라고 알려주십시오. 당신의 영상은 어떤 검색어에 최적화되어 있습니까? 이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해시태그에 막 추천받아서 여러 개를 써요. 그래서 책 같은 데도 보면은 뭐 저 그런 책도 봤어요. 해시태그가 30개밖에 안 되는데 인스타그램에서 27개를 넣는 게 제일 많이 퍼진다, 이런 책도 봤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진짜 네, 뭐 그분의 나름대로 논리가 있지만 전혀 맞지 않습니다. 제가 해본 결과 저는 해시태그를 3개 정도밖에 안 남겨요. 2개에서. 근데 뭐냐면 명확하게 내가 만약 맛집 영상을 올리면 해시태그에 맛집이라고 남기셔야 됩니다. 제가 먹는 영상도 아니고 그냥 무슨 뷰티 화장하는 영상인데 거기다 해시태그에 맛집이라고 써놓잖아요. 그럼 맛집 검색한 사람한테 회사에서 우리가 만든 영상을 띄워줘요. 근데 이 영상이 뷰티 영상이면 맛집 검색한 사람은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검색어에 계속 띄워주는데 이 영상 사람들이 보지 않잖아요. 이 영상 또한 어떻게 되냐면 조회수를 올려주지 않고 그냥 버려지는 영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영상이 우리가 올린 게 헛수고가 되지 않으려면 타겟층이 명확해야 되고 구독을 부탁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내 영상을 정말
뭐랄까 나의 찐팬만을 확보해야 됩니다. 슈퍼팬만을. 그러지 않으면 구독 조회수가 현격하게 줄고, 조회수가 줄면 어떻게 되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 영상을 보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구독하는 사람도 적어집니다. 100만 명이 보면요 1%만 봐도 10,000명이에요 구독하는 사람이. 근데 100명이 보면 100% 봐도 구독하는 사람이 100명밖에 안 납니다. 다 봐도. 근데 그럴 확률 거의 없겠죠. 그래서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거는 도달을 어떻게 시키냐여서 구독자를 절대 부탁하지 말아라. 그러면 이런 질문 많이 하세요. 저는 이미 500명을 만들었는데 어떻게 될까요? 조회수가 10회밖에 안 나와요. 근데 다시 만드시는 게 훨씬 납니다. 다시 만드시는 게. 제가 200명에서 2만 명 되는데 17일인가 걸렸거든요. 어렵지 않아요. 그냥 많이 보면 느는 거라서. 그래서 여러분 정확한 타겟층 그리고 구독자도 명확하게 설정하면 된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네, 여기까지 강의 마치고요. 더 자세한 강의는 나중에 올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나도훈 목사 모셔서 이어서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네, 나도훈 목사님 들어오시죠. 올라가야 돼? 오, 밟을 뻔했어. 하나 둘. 하면 되는 건가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부탁드린 PPT를 띄워주시면은 그거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우리 박기령 전도사님의 유튜브 명강의를 들었고요. 예, 들으시면 알겠지만 몰랐던 이런 점들이 있구나 유튜브에. 정말 좋은 꿀팁들을 들으셨으라 생각이 들고요. 그 PPT 띄워주시면 제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넘기면 되나요?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 제가 이어서 나눌 특강은 진짜 인생은 아끼는 것이라는 제목을 갖고 나누려고 하고요. 요즘 있는 근황들과 함께 좀 나누려고 하는 건데, 우선 저는 뭐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이름이 나도움이란 사람이고, 또 저를 소개할 때 거리 시간 상관없이 불러주면 간다고 말하면서 정말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PPT에 써 있겠지만 정말 최근에 갔던 동네를 보시면은 여전히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사람들 만나고 살아가는데, 근데 저희 활동이 단순히 여행하는 어떤 뭐 크리에이터가 아니잖아요. 어떤 여행 크리에이터가 아니라 전국을 다니면서 돌아다니긴 하지만 저는 전국에 있는 학교들 방문하고 다니면서 그들 안에 있는 학교 안에 있는 스쿨처치, 학교 예배 모임, 뭐 기독교 동아리 등등등 만나고 살아가는데, 이게 벌써 2012년부터 하다 보니까 10년이 됐더라고. 이번 연도가. 그 정도로 10년 동안 꾸준하게 아이들 만나러 살다 보니까 그때 만났던 아이들이 평생 또 중고등이 아니잖아요. 잘하다 보니까 청년 대학생이 되고, 또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대학생들과 함께 청년들과 함께 그들을 모집해서 또 다시 한번 청소년들을 만나러 가는 네일로란 여행을 이어왔었습니다. 딱 작년에 코로나 터지고 나서 작년에만 못했고, 다시 이제 코로나가 풀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네일로를 이번에 다시 또 이어서 할 예정입니다. 여름에는. 그래서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사는 게 저희 일상이고 근황인데, 누가 볼 땐 저의 삶이 뭐 귀하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 또 이렇게 말하기도 하거든요. 어떤 느낌? 호구 인생 같다고. 한마디로 이렇게 사는 게 정답이냐? 제가 볼 때 정답이라 말할 수 없지만 호구 인생 같지만 결국은 이런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 인생에는 누가 볼 때는 이렇게 사는 게 과연 의미가 있어? 또는 이렇게 사는데 안 힘들어라는 질문을 많이 받기도 하는데, 결국은 제가 느낄 때는 헛된 인생은 아닌 것 같고, 오히려 전국을 다니면서 귀한 아이들 만나다 보니까 저한테 너무 귀한 만남들과 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10년 동안. 그래서 그때 만났던 아이들 중에 벌써 8년 이상 알고 있는 아이들도 있고, 그때 중고등학교 때 만났지만 지금 이제 대학생 청년이 돼서도 이어진 아이들이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또 중고등학교 안에 스쿨처치 모임들만이 아니라 뭐 대학교들, 뭐 청년들의 모임이든 요즘은 교회들도 많이 다니고 일반 모임들 많이 방문하고 다니는데, 아무튼 코로나가 터지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들이 많았죠. 왜냐하면은 코로나 때문에 학교들도 많이 닫혔고 상당히 어려움들이 많았는데, 근데 이제 결국은 최근에는 이런 학교 스쿨처치만이 아니라 또 다양한 만남들이 이어지는데, 딱 이번 이어지면서 제가 이제 하게 됐던 여러 활동 중에 뭐가 있으면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이제 2012년부터 하게 된 거리 시간 상관없이 불러주면 간다는 고백 가운데 하고 있는 다양한 활동들이에요.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학교 사역만이 아니라 많은 것들을 하고 살아가는데, 특히 왼쪽 위에 보시면은 이제 캠핑 처치라는 게 있는데, 이제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2020년도에 원래는 이제 함께 뭔가 동고동락하면서 때로는 3박 4일이든 이렇게 함께 뭔가 하는 것들이 많았었는데, 이제 코로나 터지면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상당히 좀 만나기가 좀 상당히 좀 제약이 많지만 청년들과 대학생들이 좀 만나기가 그나마 수월해서 오히려 2020년부터는 청년들을 이제 뭔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뭐 한 달에 한 번이든 두 달에 한 번이든 그들을 위해서 뭐 찬양 새끼든 말씀 새끼든 뭐 사진 새끼든 연애 새끼든 등등등 해왔고요. 이번에도 할 예정이고 그 외에도 다양한 활동도 이어지는데 근데 이런 것들입니다. 결국 이런 것들이 지금은 하고 있지만 제가 할지 몰랐다는 거죠. 오늘 제목이 진짜 인생을 낚이는 건데 제가 볼 때 이 모든 것들이 뭐 10년 전에 5년 전에 하겠다는 계획으로 시작한 것보다 오히려 그런 계획이 없었는데 이제 하다 보니까 어떤 만남 가운데 어떤 대화 가운데 어떤 한 아이의 어떤 어려움 때문에 주신 마음 가운데 뭐 짠함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반응하다 보니까 한국들이 많게 된 거거든요. 제가 유튜브 한 것도 마찬가지고 뭐 인스타그램 한 것도 마찬가지고 처음부터 할 계획은 없었지만 대화들과 이런 어떤 과정들 속에서 어느 순간에 누군가의 아이디어와 그냥 한번 해볼래라는 말 가운데 굳이 큰 계획은 아니었지만 그래? 한번 해보자 하면서 이제 그럼 네가 한번 이름을 지어줘봐 했더니 한 아이가 이제 던져준 게 도움닫기라는 이름이었고 제 이름을 바탕으로 만든 거죠. 그 다음에 하다 보니까 페이스북도 하게 됐고 인스타그램도 하게 되고 이제 유튜브도 하고 있는 어떤 과정인데 이런 거 하나하나가 처음부터 계획된 건 아니었지만 감사하게 하고 있다 지금까지. 근데 이번 2022년도가 되고 나서 하게 된 또 새로운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느낀 게 보면은 매년마다 계획한 건 아니지만 한 해마다 새로운 해마다 뭘 하더라고요. 약간 징크스 같은 것처럼 매 해마다 새로운 것들을 하고 살아가는데 이번 연도는 이렇게 살아갑니다. 어떤 거면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요즘에 서울역을 갑니다. 물론 서울역에 가는 이유가 여러 가지겠죠. 일반적으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기차를 타고 다니고 오늘 같은 경우도 이 번개탄 오기 위해서 전주에서 기차를 타고 용산역에 내려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대부분 서울역 하면은 기차를 타고 가는 거죠. 저도 그런 게 일상인데 서울역에 가면은 기차만 타고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서울역에 가면은 넘겨야 되는데 안 넘어가는데 예, 광장이 있습니다. 광장에 가면은 물론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그 중에 어떤 노숙하시는 어르신들이 계시잖아요. 이제 그분들을 만나러 가게 된 겁니다. 언제부터? 이번 2022년 1월 1일부터. 왜 가게 됐냐? 처음부터 갈 계획은 없었습니다. 가게 된 동기는 이제 한 아이가 있어요. 시온이라는 아이인데 걔가 이제 한동네 다니는 친구인데 걔가 이제 갑자기 작년 말에 같이 있었는데 대화 중에 자기 1월 1일 날에 서울역을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가냐고 했더니 뭐 서울역에 이제 노숙하시는 어르신들을 만나러 간다 그래가지고 했던 말이 가는 건 좋은데 그냥 한 번만 가고 안 갈 거면 가지 말라고. 그러니까 예전에도 어떤 분이 좋은 마음으로 뭐 쪽방촌이나 좀 이렇게 사회적인 약자를 만나러 가려고 해서 좀 인터뷰한 적이 있었는데 이제 그분들이 하는 말이 오시는 건 좋지만 한 번 올 거면 오지 말라는 어떤 말을 들었던 적이 있어가지고 한 번만 갈 거면은 물론 우리는 의미가 있겠지만 계속 가지 않으면은 별로 의미가 없다. 그래서 꾸준히 가면 좋겠다는 말을 했었는데 그 아이가 대화 중에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시온이가 사실 제가 가게 된 동기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 친구가 자기 동생 때문에 가게 된 거라고 얘기를 하대요. 동생 때문에. 동생이 이제 모태신앙인 집안이고 뭐 시온이라 이름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래 믿는 집안인 건데 근데 그 동생 남동생인 친구는 교회도 안 가고 근데 게임만 좋아하고 학교도 안 가고 뭐 집에만 있는 뭐 요즘 말로 약간 은둔형 외톨이 히키코모리라고 말하는 그런 친구였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고2였고 고3이 돼야 되는 친구인데 뭐 게임만 좋아하고 학교도 안 가고 거의 어떤 삶의 의욕이 없는 거를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뭐 수련회나 집회 같은 거를 여러 번 이제 제안을 했지만 싫어 안 가 하면서 거절했던 친구다 보니까 답답한 마음이 있었는데 근데 이 시온이가 작년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동대구에 가서 좀 이렇게 전도라든지 뭔가 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도 이제 동대구에도 역이 있고 또 어떤 서울역만이 아니라 뭐 부산역이든 동대구역이든 뭐 대전역이든 어디든 그런 역마다 이제 노숙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제 그분들을 우연히 만나게 된 거죠. 지나가다가 동대구역에서. 그래서 이제 마음이 좀 그래가지고 이제 도시락을 하나 사가지고 드렸는데 한 분한테 일반적으로 그런 걸 드리면은 노숙하시는 분들 그냥 받으십니다. 뭐 잘 먹을게요. 뭐 감사합니다 하고 넘어가시는데 그분은 왠지 모르겠지만 그 도시락을 받자마자 싫어 안 먹어 하면서 거절하시더래요. 그래서 왜냐 그랬더니 자기는 필요 없다고.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고 물어봤더니 일반적으로 뭐 돈, 술, 담배 이런 걸 말씀하시는데 그분은 신기하게도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성경책. 그러니까 성경책을 달라는 어떤 그런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됐고 그 이후에 딱 2021년 12월 달에 서울역에 갔을 때 그때 한 3명이랑 같이 갔던 거죠. 친구들하고 같이 가서 이제 좀 몇 분들 뭘 드리고 하는데 한 분이 자기도 뭐 필요 없다고 하시길래 뭐가 필요하나 다시 한번 물어봤더니 그분 하신 말씀이
나 성경책. 그러니까 2번을 갔는데 2번 만남 가운데 성경책을 달라는 좀 신기한 분들을 만난 거예요. 근데 이런 게 상당히 일상적이진 않은 거는 제가 아는 한 청년도 지금 작년부터 1년 넘게 지금 용산역을 가고 있습니다. 용산역에 매주 주일날 밤마다 그 어르신들을 만들어가는 친구가 있는데 걔도 신기하대요. 왜냐하면은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그러니까 관계가 생기고 좋은 관계가 생기고 이제 기다려주시고 뭐 말도 걸어주시고 뭐 뭔가 주시기도 하는데 성경책 같은 걸 원하지 않으시는데 신기하다고. 그러니까 이런 일을 이제 동생한테 얘기한 거죠. 그 남동생한테. 하면서 툭 던진 겁니다. 한번 갈래? 서울역? 일반적으로 안 가, 싫어, 너나가 할 줄 알았는데 얘가 생각을 하더니 동생이 좋아, 같이 가자 해서 결국은 그 동생 때문에 그 2022년 1월 1일 날에 서울역 가게 되는 거라고 해서 그 친구 때문에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서울에 가서 그 1월 1일이 토요일 날이었거든요. 토요일 날 오후 3시부터 7시 반을 만나는데 저희가 한 10명 정도 되는 청년들이 함께 갔고 그 다음에 한 50인분 정도 그 서울역에 저 나눠드릴 거 준비해서 이제 나눠드리는데 근데 그 시온이의 남동생이라는 친구가 혼자 하기 뻘쭘했는지 집이 원래 서울이 아니고 정읍이거든요. 그러니까 광주 옆에 정읍이라 정읍에서 기차를 타고 올라와야 되는데 혼자 오기 뻘쭘했는지 친구를 데리고 온 겁니다. 남자 사람 친구를. 근데 걔도 결국은 알고 봤더니 무교인 겁니다. 교회를 안 다니는데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기도하니까 놀래서 막 뭐라 하더라고요. 뭐지 하면서. 왜냐하면 걔가 믿는 친구가 아니어가지고. 알고 봤더니 그냥 뭐 1월 1일 날이고 뭐 우리가 뭐 어디 가서 뭐 연탄 봉사하는 것처럼 뭐 좋은 일 한다고 생각해서 따라왔는데 그리고 그 친구가 알고 봤더니 무신론자였던 거죠. 무신. 그러니까 무교인 친구. 근데 같이 나눠주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많은 분들 만났고 근데 광장에서 그냥 나눠드리면 금방 털립니다. 5분도 안 걸려요. 50인분이. 그래서 이제 좀 조용한 곳에 또 혼자 계시거나 둘이 계시거나 또는 서울역에서도 뭐 지하보도 지나서 저기 몇 번 출구에 계시는 그런 분들 만나면서 하나하나 드리면서 얘기를 걸다 보니까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이게 좀 다쳐 보이더라고요. 손이.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냐 물어봤더니 내가 이렇게 좀 말이 좀 어눌하신 분이었는데 좀 추워가지고 편의점에 가서 이렇게 따뜻한 물을 떠오다가 이렇게 쓰러졌대요. 이렇게 이분이 약간 좀 그 간질이라 말하는 어떤 뇌전증이 있으셔가지고 쓰러졌다가 뒤어가지고 아프시 보이길래 이제 말을 걸면서 뭐 저희가 약 발라드리게 말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저희가 이제 뭐가 필요하냐 물어봤더니 일반적으로 뭘 달라 할 텐데 필요 없대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물어봤더니 이분이 한 말이 성경책을 달라고. 그러니까 그분도 성경책 달라고 말을 하는 거 신기하게. 그래가지고 결국은 알고 봤더니 그 12월 달에 그때 만났던 그분이 저 멀리 계셨던 분이었고 이제 그분께 저희가 성경책을 갖다 드린 거죠. 그래서 너무 좋아하셨는데 이분 말고도 또 다른 분들도 성경책을 좋아하시고 원하시더라고요. 서울역에 계신 분들 중에서.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나눠드리는데 그때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시온의 남동생인 친구랑 플러스 그 무교인 친구가 같이 있어가지고 말을 건 겁니다. 야, 이분들도 좀 성경책을 달라고 하는데 네가 갖다 줄래? 했을 때 싫어요. 저 무교회 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좋아요 하더니 갖다 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다른 분들도 성책을 갖다 드렸고 또 여러 분들이 성책을 받고 좋아하시고 읽고 하셨는데 그때 어떤 걸 느끼게 되면은 그 무교인 친구가 안 믿는 친구가 성경책을 갖다 주는 걸 보면서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역사하시는 어떤 그런 모습이 이런 모습인 것 같다. 그러니까 꼭 내가 믿음이 좋아서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 내가 믿음이 충만해서만 쓰시는 것이 아니라 난 아직 그럴 만한 존재가 아니고 믿음도 없고 어쩌면 무교 같은 존재일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런 나를 그런 귀한 현장에 동참하게 하심을 통해서 뭔가 보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뭔가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는구나. 결국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한 명 한 명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나중에 물어봤거든요. 끝나고. 왜냐면 저희가 오후 3시부터 7시 반을 했으니까 거의 4시간 이상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나름 의미가 있어 했던 거지만 그 아이들은 의미가 있다고 말하긴 좀 애매한 남자애들이었으니까 고등학생이었고 나중에 물어봤죠. 어땠냐고 했더니 좀 고민이 필요하대요. 그래서 뭐 좋은 거 나쁜 거 했더니 좋은 거라 말하면서 계속 이제 오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1월 1일만 간 것이 아니라 2월 달도 갔다 오게 되고 그때는 18명이 이제 같이 갔다 왔어요. 서울역을. 그래서 또 여러 곳들을 다니면서 다양한 분들과 말을 했는데 저희가 만나면서 뭘 느꼈으면 이분들이 물건을 원하기도 하지만 단순히 물건만을 받고 가는 것이 아니라 뭔가 대화를 하기 원한다. 뭔가 본인의 이야기를 좀 나누기 원한다는 마음을 좀 느꼈거든요. 그래가지고 다니는데 그때 때마침 그 2월달 초가 입춘이 지나서 봄이 이제 왔다고 말하는 그때인데 불구하고 마이너스 11도가 넘을 정도 추운 날이었고 당연히 이제 그때 밖에 많이 안 계셨거든요. 안에 계시고 서울역 안에서 추워가지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또 한 분 한 분 다녔는데
다니면서 막 드리고 하는데 계속 말하지만 광장에서만 나와드리면 금방 털려서 또 그분들께 그냥 드리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뭔가 대화를 하겠다는 게 좀 마음이 있다 보니까 이제 멀리 한두 분 계시고 소수 계신 분들 찾아가서 드리고 했던 과정을 보내면서 이제 말을 걸었죠. 혹시 또 어디 가면 좀 이렇게 계시겠냐 물어봤더니 이제 광장 말고도 저기 어디 가면 막 계신대요. 그래서 저기 어딘가 막 찾아가면서 만나고 하다가 또 어떤 분들이 저기 어디 가면은 공원이 있대요. 뭐 서소문 공원인가 거기 가면 또 누가 있을 거라 가지고 갔더니 너무 추운 날이어서 갔더니 아무도 없어요. 근데 누가 누워 있는 거예요 벤치에. 그래가지고 추운 날인데 누워 있으니까 놀래가지고 누워 있으면 죽으니까 찾아갔더니 뭐가 있으면은 사람은 아닌데 뭐가 누워 있길래 갑자기 동상인 거예요. 동상이 누워 있는데 동상이 뭐라 써 있는지 아십니까? 동상 옆에 이름이 노숙자 예수. 그러니까 이 동상의 이름이 노숙자 예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봤더니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2013년도에 만들어진 동상인데 마태복음 25장을 묵상하면서 이제 만들어진 작품은 이곳에서 소외되고 고통받는 이들이 단 한 사람도 없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만들었다는 고백들이 좀 상당히 좀 마음이 와닿았고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조건 내가 볼 때 뭐 부자고 잘난 사람을 만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작고 소외되고 때론 무시받고 하는 존재를 만나러 오신 것처럼 참 그 말이 와닿아서 그 말씀 중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보면 알겠지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마태복음 25장 말씀이죠.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의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 말씀이 참 상당히 와닿았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려오는데 갈 때는 없었는데 내려올 때 어떤 분들이 뭘 하고 있더라고요. 뭘 하고 있으면은 사랑의 밥차라고 밥포 사역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노숙자 분들 위해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한 100명 이상 되는 분들을 일주일에 3번씩 찾아가셔가지고 만나는 분들이었는데 그분들이 이제 목사님들이었던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분들이 원래는 이런 걸 하려고 했던 분들이 아니라 뭐 대안학교라든지 뭐 탈북민 사역이라든지 어떤 그 미혼모 사역 같은 좀 사회적인 약자를 만나고 섬기려고 했던 건 맞지만 노숙인들까지 만날 계획은 없었는데 이제 하다 보니까 지금 이 서울역에 있는 어르신들도 만나고 있다고. 언제부터? 2019년부터. 그러니까 3년 이상을 만나고 있는데 일주일에 3번씩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 같이 있던 분이 이런 말씀하시는 그 목사님이라는 분이 사실 자기도 빛이 많고 힘든데 계속 만나다 보니까 마음을 주신다고 계속 짠한 마음을 주셔서 만나고 있고 또 옆에 있는 분도 가르치면서 이 친구도 목사인데 사실 이 친구도 쉽지 않은데 이거 하겠다고 일주일에 몇 번씩 그 노가다 뛰시면서 그 돈을 벌어가지고 하고 계신다고. 참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너무 귀한 분들인데 이분들이 누가 볼 때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도 불구하고 이런 걸 섬기시면서 살아가는데 처음부터 계획된 것이 아니라 계속 만나다 보니까 주신 안타까운 마음 가운데 어떤 의미에서 낚여서 지금까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상당히 좀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계속 만나고 있고 또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 자기네 교회가 상가 4층에 위치하는데 엘리베이터가 없는데 이걸 매번 끌어내리면서 이걸 하신대요. 그러면서 기도 중이었다고. 좀 저희를 도울 수 있는 함께할 수 있는 청년들을 달라고 기도 중이었고 우연히 만났고 또 저도 몇 번 만나면서 이분들은 정말 찐이다. 정말 귀한 마음으로 누가 알아준 거 아니라 하시는 거니까. 그래가지고 결국은 청년들한테 제가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SNS에 올렸어요. 이런 분들이 있는데 좀 혹시 마음을 모아줄 수 있냐 물어봤더니 한 15명 되시는 분들 연락을 주셔가지고 지금 일주일에 3번씩 연결해서 한 2-3명씩 가고 있는데 정말 귀한 분들이 많이 있고 결국은 저 같은 경우도 처음부터는 할 계획은 아니었는데 하는 걸 느낀 거는 결국은 하나님은 내가 처음부터 할 계획은 아니었지만 주심의 안타까운 마음 가운데 반응하다 보니까 하고 있게 되고 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큰 계획은 아니었지만 그런 작은 만남 누군가의 대화 그 과정 가운데 그게 낚이는 것 같지만 결국은 나를 그분의 부르심까지 동참하게 하신다는 거. 그래서 지금도 2022년도 원래 계획한 건 아니었지만 지금 여전히 청소년들을 만나고 청년들도 만나지만 또 청년들과 함께 그런 노숙하신 분들을 만나고 있고 아마 이번 연도에는 좀 사회적인 약자나 때로는 좀 누가 볼 때는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만나는 삶을 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함께 보시는 모든 분들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꼭 내 맘대로 되는 건 아니겠지만 낚이는 것 같지만 낚이는 것이 끝이 아니라 그분께서 가장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으로서 인도하시는 과정이라고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런 때로는 험난한 시기들을 그분께 우리의 삶을 맡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모든 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우리 나도움 목사님 강의까지 잘 들었습니다. 아무튼 오랜만에 오니까 다들 좋아하시네요. 왜 이렇게 진짜 오기가 어려운 건지 잘 모르겠어요. 마이크를 잡으세요. 이제 둘 다 청문회하는 분위기. 지금 청문회하는 분위기. 사실은 지금 막 우리가
한 명 강의할 때 저 밖에서 지금 저희끼리 엄청난 열띤 토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요즘 분위기 어때요, 남 목사님? 다니면서 현장에 만나잖아요. 코로나가 이제 조금 이제 만날 수 있는 분위기로 가고 있는데 요즘 한국교회 다음 세대 분위기 좀 어떤 것 같아요? 다녀보니까. 근데 이건 결국 교회마다 다른 것 같고요. 또 사역자분들의 마음마다 다른 것 같아요. 정말 이런 시국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해보겠다는 분들은 어떻게든 뚫어내시는 것 같고 안 된다 하시면 그냥 안 되는 것 같고 결국은 우리가 믿음 가운데 어떻게 반응하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하자 해보자라는 사람들은 더 적극적이고 그죠. 오히려 뭐 최소한 그대로 유지되던가 더 늘어나거나 하는 경우도 있는데 만약에 100명을 만났으면 100명 중에 몇 명 정도는 한번 해보자. 감사한 거는 몇 프로 정도 같아. 몇 프로? 근데 제가 볼 때는 감사한 세간적으로. 거는 저는 그래도 그런 분들만 만나서 예, 저는 그래도 감사하게 해보겠다는 분들만 만나서 그래도 좀 분위기가 해보려고 하는구나 느낌이 있는데 그래서 번개탄을 안 오는구나. 여기저기서 너무 하자고 그러니까. 예, 너무 하자는 게 많아가지고. 그렇지. 네. 정말로 저희들도 하자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지금도 이제 박근혜 선생님하고 잠깐 얘기를 했는데 안 하면 안 되겠네. 지금 해야겠네. 우리 전사님 청년들이 마이크 잡고 얘기 좀 안 해요. 네네. 오늘 익숙하죠. 네, 왜 이러죠? 요새 너무 쉽게 휴대폰 하나로 다 하니까 마이크 잡는 것도 지금 힘든 거잖아요. 요즘 마이크 잘 안 잡은 것 같습니다. 마이크도 안 잡고 그냥 휴대폰으로 이렇게 다 하니까 많은 청년들이 기독 청년들도 네네. 요즘 사는 거 너무 힘들다 솔직히. 그쵸. 너무 피곤하다. 만약 뭘 해보고 싶어도 내가 뭘 해야 될지 몰라서 갈등할 수 있잖아요. 네네. 자, 전사님도 원래 그럴 때 있지 않았었나요? 네, 저는 지금도 여전히 그러고 있고요. 지금도. 네. 그래서 음. 그냥 어디로 갈지 모르고 이러면 음.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냥 계속 인생을 살면서 음. 누구나 힘들고 다 이런 것 같아서 같이 힘냅시다. 같이 힘내시다. 네, 네. 근데 그러면서 본인이 네. 도전한 게 많잖아요 지금. 네, 도전은 되게 많이 해요. 청년 때 그 힘들었던 시절, 네네. 그 시절에 그래도 지금까지 도전한 것들 열거를 한번 해봅시다. 뭐뭐 도전하신 거예요? 일단은 제가 자격증 시험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자격증. 일부러 뭐라도 하고 싶어. 그러니까 뭘 할지 모를 때는 그냥 자격증 시험을 계속 봤던 것 같아요. 이 분야 저 분야. 그러니까 합격하려고 본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 분야에 대해 좀 알고 싶어가지고 쉬운 자격증들부터 계속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붙은 게 사실 한 본 건 한 20번 정도 되거든요. 붙은 건 2개밖에 없는데. 잠깐만. 네. 야, 반전이다. 네. 갯마을 차차차에 어. 걔는 다 네. 붙었던데. 네, 예, 다릅니다. 그 걔는 그 사람은 다 붙은 네. 거고 전 두 여기는 20개 중에 2개 붙은 거. 2개 정도 붙었던 것 같고요. 음. 근데 좀 그때 어. 그런 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격증 시험 보러 갔다가 나오는데 마음속에 죄책감 같은 게 드는 거예요. 왜냐면 저 사람들은 그렇게 어렵게 준비해서 막 오는데 제가 너무 쉽게 막 보러 가는 것 같아가지고 마음 한켠에 되게 무거운 마음도 있던 적도 있어요. 그러면서도 또 이렇게 다 열심히 사는구나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제가 좀 엉뚱해요. 그래가지고 그렇죠.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농사 시작한 거고 네네 그리고 유튜브 시작한 거고. 이제 그쵸 SNS 그래서 시작했고요. 그러다 또 이제 노래는 원래 했었는데 갔다 오면서 이제 노래 찬양을 더 하게 됐죠. 일반적으로 노래할 기회들도 많이 생겼고 라디오도 그래서 진행하게 됐고, 네. 뭐 했는지 잘 기억 안 나는지 얘기하면서. 그러더니만 너목보도 나가고. 네, 그리고 책도 그래서 쓰게 됐고요. 음. 뭐 여러 가지 계속 하는 것 같아요. 뭐 하는지도 모르고 막 지나가는 것 같아서 좀 정신이 없긴 해요. 중요한 건 네,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를 때 네. 뭐라도 도전해서. 근데 계속 움직이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튜브도 아까 설명드렸지만 제일 중요한 건 시작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게 진짜 어려워요. 그러니까 처음에 계정 만드는 게 아무것도 아닌데 정말 그냥 사진 올리고 영상 아무거나 하나 올려도 되는데 그게 그렇게 힘들어서 유튜브 해야지 마음 먹고 오늘 유튜브 특집이니까요. 몇 달을 보내요. 그렇게 카메라 사놓고 두려우니까 못 하는데 막상 저 같은 경우도 되게 두렵고 이랬는데 그냥 해보면 별거 아니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냥 이거 뭐지? 그냥 이렇게 할 수 있는. 네. 일단 시작해라. 네, 일단 시작하는 거. 자, 청년들에게 그 단어가 맞다면 나도원 목사님, 청소년들은 좀 다르잖아요. 청소년들은 내가 뭘 시도하기는 조금. 네,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결국은 안 시도하면은 아무것도 못 하니까. 근데 청소년들은 시도하기 전에 일단 넘어야 될 산들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이거는 청소년도 마찬가지, 청년 똑같은 것 같아요. 둘 다 이제 그 입장에서 다 어려웠고 그 어려운 상황에서 어쨌든 해보는 건 결국은 그 사람이 달라지는 거니까. 사실 누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무리 정말 좋은 정보를 줘도 그 정보에 대해서 직접 반응하는 사람은 10명 중에 한두 명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청소년도 마찬가지, 청년도 마찬가지, 누구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만약에
코로나 전에 만났던 청소년들과 코로나 시대에 만났던 청소년들의 상담이나 고민 내용이 좀 달라진 게 있어요? 어때요? 특별히 다른 건 없는 것 같아요. 아, 애들은 예, 왜냐면은 어차피 애들은 뭐 그때나 지금은 학원 다니고 있고 계속 뭐 고민하는 거 똑같죠. 공부 고민하고 여전히 친구 관계 고민하고 부모님 결론은 고민하고. 애들은 달라진 게 없는데 교회만 달라진 거네. 교회만 애들 모두 모이고 교회만 애들 막 더 코로나 걱정이 심해져서 애들에게 무언가 케어해 줄 수 있는 게 그렇죠. 어려워진 그렇게 거네. 막 뭐라 하시는 믿는 부모님들 같은 경우도 교회는 못 나오게 해도 학원은 보내니까 학원은 다 보내셨어요. 맞아, 학원은 다 가더라고요. 믿음이 아무리 있든 없든 상관없이 학원은 다 보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진짜 맨날 얘기하는 아니 다른 데는 다 보냈는데 왜 교회 가면 코로나 걸린다라는. 그렇죠. 학교도 안 보내고 학원도 안 보내고 교회도 안 보내면 이해하겠는데 다 안 어. 보내지 또 않잖아요. 교회만 안 보내요. 다 보내고 교회만 안 보내는 이 안타까운 일이. 청년들도 그러잖아요. 교회 청년부 예배는 가면은 코로나 때문에 위험해요. 근데 네. 술집가 있고 카페가 있고 그죠. 롯데월드가 있고 롯데월드. 내가 어젯밤에도 대학로 네. 걸었는데 강남 가 있고. 꽈티 있고 막 쫙 다니더라고. 저도 롯데월드 한번 갔다 와가지고 할 말이 없는데. 다 가요. 거의 요즘에. 끝날 때. 네. 근데 결국은 아이들은 똑같다. 네. 청년들도 똑같다. 네, 네. 우리가 지금 도전하고 노력해 가서 네. 만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제가 쓴 책에 그런 거 써놨었어요. 심으면 잘한다 이래가지고. 심으면 잘한다. 씨앗을 그냥 던져놨는데도 잘하더라고요. 뭔가를 좀 도전해 보면 그게 잠깐이었어도 항상 잘하는 것 같아요. 도전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여러분들 오늘 만난 그래서 우리 기독 유튜버는 아닌데 두 분은 유튜버 아닌데 유튜브세요, 그죠? 다 하고 있습니다. 저도 유튜브 채널 5개 운영하는 것 같아요. 다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안 하는 게 없죠. 계속 해보는 거죠. 어떻게든. 몇 개 도와서 각자 하고 있어요. 지금 7개 도와주고 있고요. 제 거 지금 관리가 안 돼요. 너무 야, 5개 네. 운영하고 있고 7개 도와주는데 왜 번개탄은 안 해줘요? 그러니까 어? 아니 그렇게 많이 해준데 아니 왜 우리 관계가 정말 그거예요? 근데 아까 목사님하고 밖에서 얘기하면서 잠깐 느꼈던 게 네. 번개탄의 그동안 어떤 그 컨텐츠들 있잖아요. 음. 이거 우리가 보통은 나무를 베기 위해서 9시간 동안 도끼를 갈고 1시간 동안 벤다고 하잖아요. 도끼를 다 거의 갈아내신 것 같아요. 이제 베면 되겠다 이런 이제 느낌 벤다. 살짝 딱 보고 머릿속 확 스치더라고요. 어. 원래는 어떤 비법에서 안 나누려고 했는데 밖에서 그래서 안 마음속에 하려고 그랬어? 모르겠어요. 하나님이신 마음 아니 아까 잘 아까 뭐라는 줄 아세요? 네. 원래 이 얘기는 안 하려고 나 했는데요. 진짜 안 하려고 했는데 왜냐면 방송에서도 안 했어. 방송에서도 안 했는데 저 나가서 원래 이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요. 마음에 같이 부담감 오면서 이거 해야 된다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이건 꼭 해야 된다 사명이다 이런 느낌 아.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렇게 나누고 왔는데 이제 그게 옵니다 이제. 네네 그래도 우리 시청자들이 늘 기도해주고 네. 사실 여기까지 오도록 지켜준 거니까 네네. 또 힘을 모아서 네. 어쨌든 우리가 다시 한번 유튜브 세계 안에서 부흥의 은혜가 있어야 되지 정말 않을까. 제가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사실 두 분은 뭐 네. 굳이 이렇게 할 건 아는데 네. 취조 방송이 돼가지고 변하지 않고 끝까지. 네. 그래도 또 2명 네. 그래도 해보고 싶은 거 있어요. 이제 코로나가 좀 잦아지고 네. 이게 좀 마스크를 벗게 되고 이렇게 일상이 네, 네, 되면 네. 두 분은 혹시 요거 한번 해보고 싶다. 저는 너목보 끝나고 나서 어. 사실 공연이 다 취소됐었어요. 그러니까 일반 공연 좀 가고 학교 채플들 좀 많이 가고 싶더라고요. 이제 왜냐면 그게 너무 많이 취소돼가지고 그래서 지금 채플이 좀 잡히긴 하고 있는데 이제 좀 사람들 만나서 채플 할 때 그러니까 어느 날 보니까 또 SNS 컨설팅만 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같이 좀 노래 나누고 찬양 나누고 만나고 좀 이야기도 하고 좀 이렇게 사실은 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너목보에 나왔다는 건 너목보 나오고 그 다음부터 7개월 동안 매주 미션 스쿨을 갔어야 되는데 맞아요. 너목보 영상이 오. 돌아다니는 그 1년 네, 동안. 네. 근데 그때 코로나가 바로 왔어요. 오셔가지고 그러니까 다 지금 전화 받을 때마다 괜찮아요 이게 그 있어요. 그러니까 받자마자 그냥 예 알아요 괜찮아요. 다 취소가 됐어요. 다 취소했어요. 쭈루룩 거의 진짜 정말 많이 잡혔었는데 다 취소돼가지고. 너목보 2를 찍어야겠네요. 너목보 2. 아니 얼마 전에도 막 이제 가요 프로그램에서 연락이 왔는데요. 그냥 안 나갔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제 유명한 데 나가라고 했었는데 못 네. 나갔죠. 안 나가서. 근데 그냥 저는 이제 그런데 나가는 것보다 어쨌든 좀 만나서 뭔가 하고 싶더라고 방송보다. 나가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나갔다 와야지. 우리 생각해서라도 네. 한 번만 나가주셨으면. 좀, 네, 한번 또 번만. 나갔다 오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현장에서 만나는 네, 네. 시간을 더 많이 갖고 네. 싶다. 나도원 목사님 혹시 목사님
아이디어 뱅크잖아요. 다음 세대와 함께. 근데 저는 계속 코로나 때도 계속 했어요. 그렇죠. 에이스 신기하게 계속- 여기 계속 빌려가지고 계속 계속 해서 이번에도 하니까 이번에 장소 쓰면 되는 건가요? 저 여기 저희가 리모델링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공사 들어가는 거. 말씀하셨는데 물어본다 그랬는데 까먹어가지고 그래서 계속 이번에도 하니까 결국은 이제 그러니까 인원을 그 어떤 받는 그거의 차이겠죠. 원래는 코로나 때문에 뭐 2-30명만 받았으면 더 받는다든지 이런 것만 차이가 있을 것 같고 계속 했던 거를 꾸준히 하려고 하니까 이미 했던 것도 오프라인든 온라인든 계속 많아서 그냥 꾸준히 할 것 같습니다. 이번 꾸준하게. 네.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가 늘 만나서 얘기하지만 달라진 게 없는 거예요. 코로나 전과 코로나 시대와 코로나가 끝나도 방법의 약간의 차이와 인원의 맞아요. 차이는 있지만 우리가 가야 될 그 길은 여전히 왕성하게 사실은 두 분한테는 저희가 늘 애증이 있죠. 당신들이 처음부터 같이 해줬으면 우리가 고생을 이 정도까지는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래도 뭐 또 잘 버텨냈으니까 또 이렇게라도 감사합니다. 사실은 불러주셔서 나도 목사님이 그때 가기 싫다 그래가지고 아니에요 본인이 제가 기억하는데 그때 전화하자고 목사님한테 못 한다고. 둘 다 똑같이 그러더라고요. 나도원 목사는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길령이가 바빠져가지고 같은 마음이었어요. 여기는 이제 나도원 목사가 바빠가지고 안 바쁜 저 혼자 다 했죠 뭐. 네, 그런데도 아무튼 우리 다음 세대랑 같이 계속 은혜로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기독 유튜버들이 이제 더 나았으면 좋겠어요. 건강하게 더 나아서 더 귀한 컨텐츠들 더 많이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한 마디씩 응원의 말. 앞으로 이제 우리 청년들이 뭐 어쨌든 유튜브 도전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들에게 힘내라고 응원합니다. 응원의 말, 도전의 말 한 마디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보니까요 지금 유튜브 기독교 유튜브 쪽을 쭉 봤거든요. 그랬더니 다들 도전하셨다가 바로 다 포기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컨텐츠가 별로 안 올라와요. 생각보다 올라오는 컨텐츠들은 대부분 교회 생방송 영상 뭐 이 정도 말씀 뭐 3분 묵상 뭐 이런 거 올라오는데 그래서 기독교 컨텐츠가 많이 필요합니다. 오히려 기독교 제가 볼 때는 기독교 컨텐츠를 도전하거나 보러 들어왔다가 또 예배한다니까 유튜브 없었던 분들도 예배드리기 위해서 만들었잖아요. 들어왔다가 다른 컨텐츠 보느라고 거기 다 이렇게 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고 우리가 이제 이미 많이 들어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도 유튜브 한다고 들어오셨다가 구독하고 본인이 계속 보고 거기 빠져가지고 보시는 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생태계를 이겨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기독교 유튜버들 정말 많았으면 좋겠고 어렵지 않습니다. 기독교 아닌 거 뭐 이런 게 별로 상관없다고 봐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래서 그냥 도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했던 것처럼 0명부터 차근차근 도전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정 궁금하시면 나중에 한번 더 불러주시면 길게 얘기할게요. 어떻게 제가 한 6개월 동안 그 거의 미쳐 살았거든요. 이제 SNS에. 그래서 깨달은 걸 어떻게 15분에 다 말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안 되죠. 네. 아무튼 네. 오늘 방송은 사실은 네. 인질 확보 작전이었어요. 네. 두 명 가끔 이렇게 나와줘야 네. 인질범으로 잡고 너무 있기 감사합니다. 때문에 네. 같이 나눌 수 그렇습니다. 있는 거죠. 다음번에 또 한번 그냥 귀한 은혜 얘기를 만들길 소망하고요. 나도원 목사님 또 우리 청소년들에게 한마디 해주시죠. 네, 뭐 청소년들 청년이들 사실은 다들- 번개탄에 오는 모든 출연진 가운데 모든 질문에 헛웃음으로 시작하는 유일한 맨날 했던 얘기인데 또 하는 거잖아 우리가. 네, 또 그쵸. 해주세요 한번 2022년도니까. 근데 이제 감사한 거는 아마 많이 고생을 했겠지만 그래도 코로나가 끝나가는 쯤인 것 같아요. 물론 또 빌 게이츠가 또 뭐가 올 것 같다 말은 하긴 하지만 네, 어쨌든 그래도 뭐 몇 달은 좀 공백기는 있겠죠. 그럼 그 시간이라도 좀 즐겼으면 좋겠고 결국 항상 어떤 시대든 어려움은 항상 있고 항상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 가운데 뭔가 안 된다는 또 못한다는 말들보다는 그래도 방법을 찾아가는 분들은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가시더라고요. 최근에 만났던 분들 중에 보면은 이런 코로나 시국에도 개척을 하시고 오히려 개척 교회가 안 된다는 시대에도 불구하고 잘 풀어내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결국은 그분들도 안 된다고 느끼는 말들을 수없이 들었지만 포기 안 하신 거 결국 그게 어떤 누가 볼 땐 존버든 누가 볼 때 버티는 거였지만 그게 결국은 언젠가는 뭐 빛을 발하기도 하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결국 포기만 하지 않으시면 감사하겠다. 포기하지 않으시면 언젠가는 분명 뭐 빛을 보든 그죠? 왜냐면은 사람마다 어떤 꽃 피는 시기가 다르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봄에 피는 꽃도 있죠. 누구나 꽃이 있다. 누구나 꽃이 있다. 주구장창 누구나 꽃이 네, 있다. 주구장창 여름에 누구나 꽃이 피는 있다. 꽃도 있고 가을 겨울 다른 것처럼 아까 어떤 분 말씀하셨잖아요. 각자의 길이 있다고. 그냥 각자의 길을 꾸준히 포기만 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화이팅. 아무튼 결론은 포기하지 말고 지금 도전해서 네. 끝까지 가보자. 네.
그리고 유튜브는 반드시 포기하지 않을 우리의 선교지다. 네, 맞습니다. 뭐 그렇죠? 꼭 유튜브 말고 나중에는 많잖아요. 요즘에 뭐 틱톡도 있고 다양한 도구들을 네. 어떻게든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SNS. 저는 그래서 그 깨달은 게 음. 제가 이제 예전에는 큐레이팅이라고 해가지고 기존에 있던 컨텐츠들을 퍼와서 편집해서 올리는 것들을 했었거든요. 근데 괜히 남의 거 갖고 남 홍보하고 되게 힘들게 했는데 그냥 직접 등장하고 내가 원하고 내 머릿속에 생각했던 걸 하니까 그게 더 많이 퍼지더라고요. 근데 그걸 되게 두려워하시거든요. 본인이 영상에 등장하는 걸. 제가 느낀 건 하면서 각자가 진짜 받은 달란트와 재능들 하나님씩 개성들이 있어서 본인 거 하시면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요. 그래서 본인의 어떤 달란트와 이런 것들을 숨기지 마시고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누구나 꽃이 있기 때문에 아름답기 때문에요. 네. 누구나 재능이 있다. 네. 책은 좀 많이 팔렸죠. 누구나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 책은 좀 많이 팔렸죠. 이게 진짜 죄송한 많이 팔려야 건데 됩니다. 많이 팔려야 제가 중에 나도 할 말이 있어. 네. 저 그 제 거 책 내신 분이 네. 이제 그 제 거가 성공할 줄 알고 네. 그러니까 출판사를 나오셨어요. 그래서 나와서 새로 책을 내셨 대표로 네. 내셨는데 대표로 냈구나. 지난달에 연락 받았어요. 다시 회사로 들어갔다고. 아 어떡하냐. 제가 누구나 다 한 번쯤은 그런. 그래서 제가 그런 실패. 얘기를 드렸어요. 네. 제가 조회수도 이렇게 천천히 늘다 확 올라가는 때가 있다. 네. 언젠가는 오겠죠. 이렇게 했는데 네, 아무튼 언젠간 꼽히시겠죠. 네,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시면서 네, 다음 사람 물색하고 있더라고요. 그분에게 네. 누구나 꽃이 있다라고 누구나 꽃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있다. 진짜. 우리 네, 그분에게도 때가 언젠가 있다. 꽃필 날 온다. 네, 아직 봄이 아닌 것뿐인 거예요. 그렇죠. 언젠가 봄이 죄송합니다. 오겠죠. 여러분 사실 그때만 해도 박길영 주사님이 그랬거든요. 목사님 제가 바빠서 서울 갈 시간이 없을 것 같다. 그렇게까지 바쁜 건 아니었었는데 그때. 네. 아무튼 감사하게 두 분 아무튼 너무 감사하고 다음번에 우리 또 요거 특집 갈 때 잊지 말고 와주셔야 된다는 거. 예, 자, 불러주면 꼭 오겠습니다. 둘이 같이 감사합니다. 불러주세요. 너무 좋아가지고. 둘이 같이. 네네. 그렇죠. 두 분이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같이 와야 나도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사실 물어보셨거든요. 그때 네. 부를 때 지금 끝내야 되는데 계속 같이 얘기하고 있잖아. 오겠냐, 따로 오겠냐. 그래가지고. 내가 물어봤어요. 같이 올래, 따로 올래. 그러니까 같이 와야 네, 된다고. 그냥 같이 오는 게 같이 좋긴 한것 올게요. 같아요. 예, 둘이 네. 같이 와야 된다고. 네. 자, 아무튼 여러분들 이 두 수다쟁이 남자들하고 잠시 방송을 이렇게 빨리 멈추고 끝나는구나. 이제 잠시 찬양 듣고 번개탄 뉴스 언박싱으로 잠시 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